여러분은 의사에게 남은 생명이 정확히 6개월이라는 선고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순간을 상상하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런 절망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생존율 1.8%라는 극악의 확률을 뒤집어버린 담도암 사기 환자의 실제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암 환자라면 충격 속에서 희망을 잃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분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항암 치료조차 포기하고 싶었던 극한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완전관해라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알게 되실 내용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진단에서부터 수술까지의 전체 치료 과정과 그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항암 치료 중 식습관부터 일상생활까지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조언들입니다. 특히 암 환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필요한 마음가짐까지 배워갈 수 있을 겁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일상은 너무나 빠르게 흘러갑니다. 회사 일도 많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바쁘고 남편을 챙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건강하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의 신호가 와도 그것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합니다. 이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단받기 한 달 전부터 배에 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통증이 간헐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청 아팠다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고 또 아팠다가의 반복이었습니다. 강도가 상당했는데 자다가 깰 정도였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배에 통증이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특히 간헐적이면서도 반복되는 통증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누웠을 때 왼쪽으로 누우면 장음이 크게 들렸다고 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후에 등줄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쿵쿵 치는 것처럼 뻐근한 통증이 계속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받은 진단은 췌장암이었습니다. 종양의 크기는 무려 7.5cm, 주변 림프절에도 다 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명이 약 6개월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촌 세브란스로 이동한 후 항암 치료를 시작하려는 과정에서 진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췌장암이 아니라 담도암이었던 것입니다. 담도암은 생존율이 1.8%, 췌장암보다 훨씬 낮은 확률이었습니다. 더 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수술도 똑같이 해야 했습니다. 췌장과 십이지장 일부를 절제하는 PPPD 수술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야 했던 거죠. 항암제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절망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해준 말이 지금의 그녀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생존율이 1%든 99%든 결국 둘 중 하나다. 죽거나 살거나. 그 말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고통스러운 모습이 자동으로 떠오르니까요. 이분도 그랬습니다. 처음 진단받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항암 치료 못 받겠어. 안 받을래? 입안이 헐어서 물도 못 마실 것 같고 머리카락이 다 빠질 것 같고 온몸이 병들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담도암은 항암제가 잘 안 듣는 암으로 유명하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근거 없는 공포와 미디어를 통해 접한 극적인 고통의 장면들이 모두 겹쳐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본 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미디어가 보여주는 극단적인 모습만 믿고 항암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시 먹었습니다. 아팠는지 아닌지, 머리카락이 빠지는지 아닌지 그런 건 직접 겪어봐야 알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일단 싸워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빨리 항암제를 맞아서 이 병을 이겨내고 싶다는 의지가 생겨났습니다.
항암 치료를 앞둔 분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가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디어는 항암을 너무 고통스럽게만 그려낸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의 경우도 항암을 받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는 힘들었지만 그 이외에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았다고 합니다. 첫 항암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데 물에서도 비린내가 나서 물도 못 마시고 음식도 못 먹었다고 합니다. 복통도 심했던 2주 동안 무려 7kg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체중이 조금씩 증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통이 암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내 몸속에 들어온 항암제들이 암세포와 싸우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2차 항암이 들어가고 3차 항암이 들어갈수록 이분은 빠르게 적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공포였지만 점점 할만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항암 치료 전에 있는 두려움은 대부분 상상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가족들이 움직입니다. 온갖 정보들이 단톡방에 올라옵니다. 누구는 이게 좋다더라. 이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더라. 육식은 절대 금지. 밀가루도 금지. 저 음식도 피해야 하고 이 음식도 피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처음에는 이분도 이런 정보들 때문에 크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에서 육식이 영원히 사라질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근거 없는 정보들과 카더라, 통신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식단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 의사 선생님과 영양사 선생님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암 환자는 무엇보다 영양을 잘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항암 치료 중에는 체력 유지가 생명입니다. 이분이 아는 누군가는 육식이 안 좋다는 말을 믿고 채식만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체력이 점점 떨어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쇼크 증상까지 나타났던 것입니다. 고기를 섭취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소고기처럼 소화하기 쉬운 고기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삼겹살이나 곱창처럼 기름진 고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분은 고기를 구울 때 함께 버섯을 구워서 먹었다고 합니다. 쌈야채도 많이 싸서 먹고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했던 거죠. 암 환자들은 특이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사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것이 암을 악화시킬까봐 고민합니다. 밀가루가 좋지 않다고 해서 밀가루의 껍질을 벗기고 안에 내용물만 먹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합니다. 반대로 이분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가발을 쓰면 병든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생기가 넘쳤다고 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먹으면 그 불안감 자체가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경험을 합니다. 밥을 먹을 때 마치 모래를 씹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분은 따뜻한 누룽지를 끓여서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룽지 국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먹으니 위장이 조금씩 달아온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초반에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어서 눈앞이 흐릿해질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누룽지를 몇 숟가락 먹고 나니 눈앞이 맑아지는 경험을 했다고 하네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먼저 먹는 것과 기초 체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마음도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분은 건강보조식품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매일매일의 식습관에 더 집중했다고 합니다. 일상을 놓지 않는 자세가 가장 중요했던 거죠. 신선한 야채도 매번 같은 양을 정해서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그때 먹고 싶을 때 신선한 야채를 준비해서 먹었습니다. 너무 딱딱한 규칙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함께 같은 식단을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컸어야 하고 남편도 일반적인 식단을 해야 합니다. 준비는 함께 하되 자신이 섭취하는 음식은
더 조심해서 챙기는 정도가 적절했다는 거죠. 음식을 먹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나의 몸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먹어야 합니다. 극도의 제한은 오히려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마인드 컨트롤이었다고 이분은 말합니다. 총 10차 항암까지 20번의 항암 주사를 맞았습니다. 2개월마다 한 번씩 CT를 촬영해서 암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날을 이분은 절대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담당 교수님이 CT 결과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정형내과 교수님은 대단하게 줄었네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순간 이분은 생각했습니다. 아, 나 이제 살았구나. 처음에는 7.5cm짜리 암덩어리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수술받기 직전의 CT에서는 어디가 종양인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도 이쯤에 있었는데 잘 안 보이죠라고 말했습니다. CT상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림프절도 조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암세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결정한 것입니다. 최12지장 절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PPPD라고 불리는 수술입니다. 수술실에서 열어본 내부는 이미 완전관의 상태였습니다. 완전한 사멸이 일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가 확인한 결과 모든 암세포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분은 완전관의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분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 나 이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구나. 새로운 시간들이 허락된다는 생각에 조금씩 행복감을 맛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술 후에 만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컨디션이 좋고 항암도 끝낸 상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서 건강을 바탕으로 기쁨으로 지내세요. 암이 없는 사람처럼 체중이 늘고 식욕이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임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회복의 신호라고 했습니다. 6개월 간격으로 정기 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의사는 보통 5년을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큰 문제 없이 5년을 지나가면 완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 환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새벽입니다. 깜깜한 밤에 어두운 공기 속에서 누워있을 때 절망이 몰려옵니다. 아무도 내 아픔을 100%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이 가장 짙어질 때가 바로 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 순간마다 떠올리기로 했습니다. 항암제들이 내 몸속에 들어와 있다. 이것들을 나는 약병정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몸속으로 들어온 이 약병정들이 암과 싸워주고 있다. 언제나 나는 약병정들과 함께다. 이 생각을 반복하면서 불안감을 지워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약병정들을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항암을 맞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싸워줄 병정들이 지금 내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막연하고 두렵고 힘들겠지만 약병정들과 함께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이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항암 환자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일상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감과 불안감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분은 다르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나 지금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을 놓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것이다. 이분이 계속 반복했던 말입니다. 남은 한순간이라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암이 걸렸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항암제 종류도 다양합니다. 4시간씩 맞는 항암제도 있고 30분 만에 끝나는 항암제도 있습니다. 암 종류가 많기 때문에 항암제도 천차만별입니다. 30분 만에 끝나는 항암제를 맞는 분들은 와서 맞고 가서 직장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생존율 1.8%라는 극악의 확률도 결국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이 쉽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뿐입니다. 항암제도 개발하고 수술 기술도 발전시키고 최신의 검진 기술도 사용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본인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뒷받침하는 가족의 사랑입니다. 처음 진단받을 때의 절망감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리면 정말 남은 시간이 짧아집니다. 반대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한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극도의 제한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의료진의 조언을 따르되 그 안에서 즐겁게 먹어야 합니다. 체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약병정이라는 표현처럼 항암제를 나를 살리기 위한 동맹군으로 생각하면 고통도 견딜 수 있습니다. 새벽에 불안감이 밀려와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암이 걸렸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상을 이어가려는 노력이 회복을 앞당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암 진단을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혹은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혹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봤더라도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질병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보게 되셨을 겁니다. 이분이 남긴 말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많은 환자들이 진단 직후 낙심합니다. 잘못된 정보들을 보면서 빨리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바를 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와 보호자가 하나의 뜻을 가지고 치료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것이 생존율 1.8%를 이겨낸 실제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